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 탄탄한 미국 경제. 우선 자산 증가와 가계의 부채 관리 능력을 들 수 있다. 지난 15년간 주가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가계의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그 결과 가계의 자산 기반이 강화되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채권 보유자들에게도 상당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었다. 또한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상태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며 임금 상승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로 보는 세계 패권.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된 미국. 과거 제국의 흥망성쇠와 보호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자.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상업적 번영을 이끌었지만 자유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경제적 경쟁력을 잃고 쇠퇴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전 세계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경쟁국들이 무역에 참여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점은 점차 사라졌다. 또한 해상 군사력 유지 비용과 늘어나는 부채는 네덜란드의 쇠락을 가속화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패권을 유지했다. 특히 곡물법과 같은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자유무역으로 전환한 영국은 경쟁국들의 급성장에 직면하게 되었고 미국과 독일 같은 신흥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국의 패권은 점차 약화되었다. 영국이 쇠퇴하는 동안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강화하며 패권국으로 성장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보호하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철강, 철도, 석유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적 기초를 다졌다. 양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대규모 군수품 공급과 대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반도체, AI, 5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R&D 투자,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물질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계급의 이익과 그것에 우선하는 패권 유지다. 미국의 패권.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2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4개의 기업과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총 9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국방부가 상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직접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공급자 계약이다. 미국 정부도 AI 산업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락은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칩 생산 관련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30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펀드를 출범했다. 이 펀드는 부채 금융을 통해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AI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리적 긴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AI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이 점차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력, 생산력, 군사력에서 미국이 지닌 압도적 우위는 넘보기 힘들다. 미래 전쟁에서는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전력망을 장악하려는 군사적 패권 싸움은 사이버전,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기술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은 전통적인 무기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적 패권을 확보하려는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패권 무기가 될 AI. 핵무기의 보유 여부가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의 권력 차이를 결정짓듯이 AI 기술을 선점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AI 기술은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디지털 시대의 비보유국으로 남게 되어 정치적, 경제적 종속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핵무기도 개발 초기에는 윤리적, 국제적 논의가 부족했다. 기술이 현실화된 후에야 비로소 제한적인 국제적 규제가 마련되었다. AI도 이와 유사하게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권력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 권력적 인플레이션 가설은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화폐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에서 권력과 자본의 집중을 반영하며 이는 곧 사회 구조와 시장 경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권력적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가격 결정력의 크기, 즉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이 자본을 더욱 집중하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은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진을 넓히고 시장에서의 권력 또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필수적이거나 독점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수익을 증대한다.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비용 증가에 압박을 받으면서 가격 인상이 어려워진다. 결국 권력적 인플레이션 가설은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중립적 화폐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권력과 자본이 특정 계층으로 집중되고 사회 구조가 불균형적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는 더욱 높은 물가에 직면하고 경제적 자원은 특정 기업과 계층으로 집중되어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만약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보다 신속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연준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표 중 하나는 실업률 상승이다. 하지만 만약 실업률 상승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진다면 나는 주식 투자 측면에서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만큼은 연준과 재무부가 이민정책을 통해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경기 둔화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의 조정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투자는 상상력의 영역이다. 투자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 있는 활동으로 상상력 없이는 그저 과거의 반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려면 상상력이 필수다. 미국의 연간 상승률에 주목하라. 결론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둔화 우려는 일시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랠리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과 소비 둔화는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투자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주말 아이의 휘파람 소리를 배경 삼아 마지막 글을 정리하며 이 책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 소란스러운 순간조차도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보호 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AI, 전력 기업들은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끔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는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